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독서. 두 번째 지문, 호락 논쟁 한번 봅시다. 호락 논쟁이다. 그죠? 호락 논쟁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성리학계 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논쟁으로 당시 학계의 주류를 점한 노론학자들, 노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성리학계죠. 이들은 주로 이제 충청도와 한양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호서지방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학파를 이제 호학 또는 호론이라 하였고,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낙학 또는 낙론이라 하였다. 18세기는 조선의 학문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 가는 시점이었다. 낙론학자들은 낙론 한양 쪽, 한양이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고, 적극 대처. 호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충청도 쪽 이제 보수적. 이 호락 논쟁은 송시열의 항맥을 이은 권상하의 두 제자 한원진과 이간에 의해서 점화되었다. 한원진과 이간 봅시다. 호락 논쟁의 핵심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한지의 여부, 즉 인물성 동의, 이건 뭐 다르냐? 같냐? 그건가요? 동의의 문제였다. 이는 오상, 잠시만요. 이는 인물성 동의의 문제에 있었다. 이는 오상에 대한 해석 문제로 연결되었는데, 오상은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 이 오상이다. 이로써 이는 윤리적인 덕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어떤 성, 기본적인 어떤 뭐 본성에 해당한다. 오상은 인의예지신이 본성이다. 그죠?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 호론. 그죠? 그러니까 호론 낙론이겠잖아요. 그죠? 호락 논쟁이라 그랬으니까. 호론에서는 이제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은 오상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동물이나 식물은 오상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대로 낙론, 서울이죠. 한양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 모두 인의예지신 오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호론은 이제 뭐 인간만 취하고 있는 거고, 낙론은 뭐 동물도 다 가지고 있다. 인의예지신을. 인간의 동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이론, 그죠? 이론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럴 것 같죠, 그죠? 동물에게 오상과 같은 윤리적 덕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혹 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서 오상을 갖추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동물과 다르다, 우리는, 인간은. 하지만 그죠? 본성에 대한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동론, 즉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다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성리학의 문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간과 동물 모두 다 본성은 비슷하다. 거부를 못한다. 같다라고 보는 거겠죠. 성리학에서 성은 본성이죠. 성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이니까, 이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본성 자체가. 따라서 이런 절대적인 존재인 리에 해당하는 성은, 그죠? 본성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리든, 뭐 나무 가지고 있는 리든, 지구 가지고 있는 리든, 모든 리는 다 이제 다 기본적인 거죠. 이 이는 다 똑같은 거죠. 이러한 이론과 동론,
이론과 동론, 그죠? 이론과 동론 간의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귀결되지 못한 채 경서 해석과 관련된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되었다. 그죠? 이거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뭐 백날 싸워봐야 뭐 그냥, 그죠? 저런 걸로 싸우는, 그죠? 별로 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싸웠다. 그래갖고 뭐 답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고, 나와봅시다.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선 후기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이제 비화되었다. 논쟁을 이제 시게 했다. 그죠? 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새로운 타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타자? 새로운 타자. 새로운 타자가 뭐지? 봅시다. 외부적으로 단지 오랑캐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청나라, 그죠? 만주 쪽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타자라는 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오랑캐 중에 하나였던 이 청나라, 그죠? 만주족이 새로운 타자가 등장하고, 그럼 양반 또 남성이 아닌 사람들이 막 부를 축적해가지고 새로운 타자가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죠?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그죠? 화의 질서,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신분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들의 등장 속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이들을 본성의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청나라의 사람들이 본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오랑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양반 남성이 아닌 존재들을 좀 배척해 왔는데 이게 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또 역시 사람 아니냐, 이렇게 같이 놓아줘야 되느냐,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건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해 이론,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타자를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했고, 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죠? 20세기 이후에 진행되었던 우리의 이제 근대화, 20세기로 넘어왔네요.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화 기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다른 존재, 서양보다 열등한 존재, 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양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그냥 미개한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근대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들은 자신들은 선하고 근본적이며 순수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과 다른 타자는 악하고 파생적이고 타락한 것으로 이제 막 미개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이제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타자로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 중심이니까 서양은 발전된 것으로 보게 되니까 조선은 다 버려라, 막 이런 식. 조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조선의 것,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것들이네 라고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우월적 대상과 이제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렇게 되죠. 조선 후기 이제 인성과 물성이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기인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인성과 물성을 왜 이런 쓸데없는 것 갖고 이제 논쟁을 하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의 혼란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타자를 우리 편으로 같은 사람 볼 건가, 아니면 역시 배척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뭐 영 쓸데없는 논쟁은 아니었다, 그죠? 사회의 과정, 사회의 심각한 사회 현상에 대한 논의였다라는 거. 우리의 근대화는 동양인으로서 타자화된 자신을 서양의 근대적인 주체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대화 자체가 서양 따라가는 거니까 동양에 있는 조선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서양을 따라가자. 이게 이제 그거니까 이렇게 이제 탈바꿈해간다. 우리는 이제 미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성이나 타자의 고유한 속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선 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주목을 어디다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역시나 인성이나 주체 막 이런 거죠. 물성과 인성이 다르다 이런 거 논쟁하고 있고 뭐 주체와 타자가 뭐 이렇게 이런 거 논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의, 이제 사회적 어떤 뭐 현상에 대한 논의만 해왔다. 영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실학적으로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다라는 거죠. 이는 결국 이제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물성이나 이제 우리가 다른 것, 임성이랑 다른 거고 타자는 자신과 다른 것들이니까 일단 차별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순간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한다거나 타자가 자신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를 닮아간다고 하여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죠. 그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뭐 그래 뭐 같아 이렇게 하거나 뭐 그냥 주체를 닮아간다 우리 걸 버리고 그죠? 닮아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해버린다고 될 게 아니라 물성, 타자, 그죠? 이런 것들을 의미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호락 논쟁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뭐 호로는 뭐 충청도 기반이고 낙로는 또 서울 기반. 그렇죠? 뭐 임물성이 이제 이론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병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랑 다른 우리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건 배척하니까 결국 이제 뭐 일본, 조선, 인청이랑 다르다라고 보고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일본이랑 우리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벌 치러 가는 거고 위정척사 못 받아들이는 거 배타적이죠. 보수적 관점이죠. 송시열, 이제 권상아 이런 사람들. 낙론 같은 경우에는 동론이다. 그죠? 인성 물성이 똑같다. 그 때문에 일본에 들어오면 이제 뭐 조선이나 청이나 뭐 비슷하지 않나? 뭐 동론 아니야? 똑같잖아. 일본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친일파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북학론이나 뭐 배우자, 개화파 이런 사람들 좀 진보적인 관점이죠. 그죠? 친일파. 홍대현, 박지원, 박지원, 백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고, 하여튼 뭐 내용 그렇다, 그죠? 호락 논쟁. 뭐 다 이것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는데 읽어보시고 그죠? 1번 의역수로 표시하라. OOX네요. 그 다음 2번 답은 1번. 나의 관점에서 가의 내용을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 답입니다. 읽어보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갑니다. 비교적 짧은 글이라 쉽게 넘어가네요.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